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잠깐 앞에 보시면 자, 이게 터키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좀 더 막 복잡해지죠? 그죠? 근데 샵에도 또 이런 방법을 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을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요? P값만. P밸류가 크다, 작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을 써서 막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위에 걸 봐야죠. 분산의 동질성. 즉, 그룹이 4개가 있었는데 4개의 그룹 간에는 전부 다 분산이 동질하냐라고 봤더니 유의 확률이 몇 %예요? 유의 확률 값이 0.1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죠. 분산의 동질성이 10%나 되네. 그럼 동질하다, 동질하지 않다? 동질하다, 안 하다? 동질한 거예요? 동질 안 한 거예요? 내 그룹 간의 분포가 동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귀무가설이 뭐죠? 분산의 동질성에서 귀무가설은 분산이 다 동질하다예요? 분산은 다 틀리다가 귀무가설이에요? 항상 귀무가설은 뭐라 그랬죠? 모든 값들은 전부 다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죠. 당연히 평균도 차이가 없고 분산도 차이가 없고 앞으로 모든 것들은 다 차이가 없다. 이퀄이다라는 거예요. 뭐든. 그게 분산이든 평균이든 뭐든 다 이퀄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에서 이 값은 무슨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이퀄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귀무가설은 무조건 P밸류는 뭐든 이퀄이라는 값입니다. 평균이 되든 분산이 되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봤죠? 분산의 동질성이라고 봤으니까 분산이 동질하다라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나 돼요? 10%나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분산은 동질하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산은 동질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산이 동질할 때는 위에 2가지 방법 중에 뭘 썼죠? 자, 여기 본 거죠? 분산이 동질할 때는 얘를 쓰고요. 분산이 동질하지 않았을 때는 얘를 씁니다. 제가 덧내 T3인데 잘못했네. 죄송해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내가 착각했네. 덧내 T3 얘입니다. 나중에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저걸 봐야 되는 거죠. 사후검정에서 터키 방법하고 덧내 T3가 라고 한다 그러면 이 2개 중에 뭘 해석해 주면 돼요? 위에 걸 해석해 주는 거죠. 그죠? 밑에 게 아니고 위에 겁니다. 자, 위에 거를 봤더니 각각의 이제 매칭해 줘야 되잖아요. 컨비네이션이 몇 개 나왔다 그랬죠? 4 컨비네이션이니까 총 6개가 나왔죠. 그래서 강남하고 강서 간에는 차이가 있었느냐? 얘가 평균 차이입니다. 5점 만점에 0.082점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의 확률이죠. T테스트예요. 얘는 각각 T테스트 본 겁니다. T테스트의 기본은 뭐죠? 두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뭐가요? 평균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즉 강남하고 강서 간에는 매장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는 귀무가설 얘기 안 할게요. 제가 P값만 보고 얘기할게요. 이제는 P값이 0.05보다 크면 차이가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갈게요. 자꾸 귀무가설 뭐 하니까 더 헷갈리지요. 이론적으로 이제 알았으니까 P밸류가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남하고 강동 간에는 P값이 0.008이네요. 0.05보다 커요, 작아요? P값이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 그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 이게 뭐지? 귀무가설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맞을 확률이 0.008이래?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는 뭐 보면 되냐? P값만 딱 보면 P값이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네?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 채택,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기각.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팍팍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강남하고 강북은 P밸류가 어떻게 돼요? 0.548, 54.7%가 됐네요.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됐죠? 이제 이게 팍팍팍 이제 와야 돼요. 자, 밑에도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봤더니 너무 복잡해요. A는 B고, B가 C고, B가 D고, 뭐, B, C, B, D. 너무 헷갈려요.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중에 부장님한테 갖다 주다가는 혼나겠죠. 야,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게 너무 복잡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줘봐. 이거 보면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룹을 나눠봤더니 이렇게 나눠지고요. 즉, 강동하고 강북은 그룹 1에 속한다. 이 그룹이 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같은 그룹이다. 즉,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평균 차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보면은 강서하고 강남하고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얘는 이해가 돼요. 강동, 강서, 강남은 이해가 되는데 강북이라는 놈은 갑자기 중간에 꼈는데 얘는 1번 그룹도 있고요. 2번 그룹도 된다네. 얘는 그래서 뭐냐면은 그룹이 3개 이상 되면 항상 중간에 애매한 값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룹 간의 차이가. 얘는 뭐냐? 강북은 어정 중간 정도 돼서 강북하고도 차이가 강동하고도 차이가 없고 얘하고도 차이가 없어서 얘는 2개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애매한 값입니다. 이런 거죠. 그룹이 2개 속한다는 말은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이쪽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쪽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애매하다. 그래서 얘는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구분되는 그룹은 뭐예요? 강동하고 위에 강서, 강남. 얘는 2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 2개의 그룹. 이렇게 보고하면 되죠. 보고할 때 강동하고 강서, 강남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강북은 어정점 중간이라서 차이가 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강남, 강서는 비슷하게 위치되어 있죠? 강동하고는 차이가 확 나죠? 근데 여기 강북은 위에 어정쩡하게 돼서 위에도 속하고 밑에도 속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서에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따라서 어쩌고 F값이 중요한 건 P값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밸류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항상 중요한 건 사후 분석을 한 결과 뭐가 가장 낮았고 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차이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는 요거예요. 자, 얘를 꼭 써주라 그랬죠? 무슨 방법으로 돌렸는지. 그죠? 그래서 본펠이든 뭐든 얘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분석한 방법을. 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걸로 돌렸다라는 걸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B, B. 중요한 건 요게 강북에 대해서 요 표시가 A, B 동시에 찍혀져 있죠? 요거를 잘 헷갈리지 말고 써줘야 돼요. 또는 얘를 번호로 쓰면은 1번, 2번, 2번, 1번.2번.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쨌든 표시는 영어로 써도 되고, 번호를 써줘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얘랑은 별도로 써주고요. 얘는 2개를 동시에 써줘야 돼요. 이 2가지 값을.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보고서 쓰는 겁니다.